이번에는 미디어와 관련된 과학 소식을 살펴보고 언론의 과학 보도 내용을 비평해보는 사이언스 앤 미디어 시간입니다. 공공미디어 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 얘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또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예, 안타깝게도 지난주에 판교에서 문화행사를 관람하던 중에 네. 관객들이 환풍구에 추락하면서 큰 사고가 났었는데요. 네네. 아마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크게 놀라셨을 겁니다. 우선 사고로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무엇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이 코너의 주제이기도 하고 여러 차례 방법에 대해서도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그래도 다시 한번 얘기를 나누기 위해서 이 과학 저널리즘 뭐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을까요? 예, 사실 우리는 과학 저널리즘이란 말을 쉽게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지만 과학 저널리즘은 두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학에 대한 저널리즘이고 또 다른 하나는 과학적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먼저 과학에 대한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지금 YTN 사이언스와 같은 이런 채널들을 대표로 들 수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뉴스의 소재로 잘 다뤄지지 않는 그런 과학이나 기술 그리고 관련된 과학계 소식들을 다루는 것 이것을 의미합니다. 네. 사실 과학이라는 장르가 그 필요성이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언론의 관심에 벗어나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대중이 큰 관심을 기울이지도 않고 또 한편 이해에 어려움을 느끼기 때문에 그 과학 채널이 필요하고요. 이에 대해서 과학 현상을 제대로 해설해주는 하나의 양식으로서 과학 저널리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과학 저널리즘이라고 하면 과학적인 저널리즘이다 이렇게 네. 이해를 많이 하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대체로 그렇습니다. 과학 저널리즘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리면 지난 11일에 있었던 제4회 정문술 과학 저널리즘 대상 이것을 예를 들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네. 이 상은 과학 저널리즘 발전에 기여한 언론인과 또 언론사에 수여하는 그런 상인데요. 카이스트가 정문술 전 카이스트 이사장의 기부금 중에서 이제 10억 원을 활용해서 뭐 이자도 이제 붙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활용해서 네. 2011년부터 수여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즉 보도에 있어서 과학적 분석을 통해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는 것에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올해는 이 세월호 관련 보도에 상이 주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올해 대상은 뭐 잠수함 충돌, 손가락 골절 시신 발견. 그래서 뭐 세월호 6가지 루머, 팩트 확인 이것을 보도한 한겨레 신문이 그 대상을 수상을 했고요. 한겨레 신문 같은 경우에는 대형 사고 후에 인터넷 등에 떠도는 그런 소문들이 과학적 증거가 없다 이런 것들을 이제 또 다시 증명을 해서 과학 정신에 투철하고 기본을 지킨 보도였다 이런 부분을 좀 인정을 받았습니다. 네네. 그리고 또 방송부문상은 증축으로 무게 늘어난 세월호 보건력 문제로 두 차례 검사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던 JTBC가 수상을 했는데요. 네. JTBC는 세월호 사고 원인이 중축에 의한 보건력 상실이다 이런 부분을 처음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인터넷 부분상은 4월 16일 세월호 죽은 자의 기록 산자의 증언이라는 제목으로 보도를 했던 오마이뉴스가 이제 수상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 수상 이유를 쭉 들어보니까 과학 정신에 투철했다는 그런 기사들이 주로 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객관적이고 분석적인 내용이 대부분이었겠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 현상에 대해서 단순하게 이렇게 정보만을 전달하고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의 실험과 증명의 방법을 통해서 현상을 좀 더 면밀하게 분석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네. 오늘 주제인 환풍구 사고 관련해서도 이런 보도에서도 과학적 분석의 의미를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시작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 환풍구에 많은 시민들이 이제 추락을 하셔서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네네. 이와 관련해서 언론들의 보도를 보면 대체로 이제 안전 불감증, 즉 뭐 사고에 대한 불감증 차원에서 안전 수칙 또 안전 관리 안전 인력의 배치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 뭐 책임 소재 여부, 뭐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나 과학 저널리즘은 이러한 뉴스 아이템에서 나아가 실험과 분석을 통해서 좀 새로운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새로운 접근,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과학 저널리즘이 나가야 될까요? 예, 많은 언론들이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환풍구를 막고 있는 철망의 문제점, 뭐 H빔이 설치되지 않았다, 고정되지 않았다, 뭐 이런 것들, 그런 설계의 문제, 그리고 또 추락 직전에도 이미 좀 휘어져 있었다, 그래서 그런 위험들이 감지됐다, 이런 상황 등 다양한 차원에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접근들도 사건을 분석하는 하나의 방식이긴 하지만
좀 더 과학적인 분석이라면 뭐 환풍구를 막고 있는 그 철망의 재질이나 용접 방식의 문제점, 네. 뭐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버틸 수 있는 하중은 얼마인가, 그리고 이에 대한 개선점 이런 것들을 좀 더 분석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는 우리 현실 문제에 대입해 보면 더욱 그런데요. 뭐 지금도 이제 보도는 나오지만 지하철을 이용하시는 많은 시청자들께서는 그 지하철역 주변에 이제 환풍구 때문에 걷기가 불편했던 경험 이제 네. 많이 하실 텐데요. 네네. 저희 동네 지하철 환풍구만 하더라도 이게 그 일부 구간은 좀 사람 한 명만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그렇죠. 보니까 예. 당연히 그 환풍구를 밟지 않으면 지날 수 없는 곳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은데 즉 당장의 현실 속에서 지금 더욱 필요한 보도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밟을 수밖에 없는 환풍구는 과연 믿을만한가, 안전한가 하는 점일 것입니다. 네네. 이런 측면에서 과학 저널리즘은 단순한 사고에 대한 시뮬레이션만 좀 보여주는 것, 이런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작동하고 있는 환풍구와 그 설치된 철망에 대해서 좀 과학적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서 일종의 개선돼야 될 점을 찾아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이전에도 환풍구 사망 사고는 있었고요. 그리고 네. 또 그에 대해서 정부나 지자체가 충분히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또 언론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1차적으로 보면 어떻게 환경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네. 다만 이후에 그 여러 제도들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이 이제 더욱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특히 과학 저널리즘의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뭐 재질에 대한 조언이나 또 구조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분석적으로 하고 그런 분석적인 결과물이 실제 제도 개선에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이 과학 저널리즘이 어떻게 보도를 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제도까지 개선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신중하게 보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지금까지 공공미디어연구소 이경락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